여러 번 뵀을 때는 관대식 형태로 이렇게 주소 업무 질서를 잡았는데, 오늘은 제가 프리하게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미라클 시티 또 미라클 엔젤 이거 개발도 코인에 대한 성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하고 관계성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설명 중에 여러분 핸드폰 오시잖아요. 받으세요.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하시다가 잠깐 볼 일이 있으시면 그냥 거수하시고 나가셔도 돼요. 또 오셔도 되고, 그래서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인이지 여기 교육받는 건 교육 강사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앞으로 저희 미라클 시티는 여러분이 하나의 사업자예요. 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핸드폰 봐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이해 가시죠? 그럼 제가 미라클 시티 하고 코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려서 자신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에 제 이름이 송진호입니다. 나이는 53세입니다. 여러분 송진호라고 인터넷 한번 지금 바로 해보세요. 혹시 예. 송진호 하면 제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다가 송진호 총재라고 이렇게 쓰시면 제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올리거나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내용들을 많은 단체나 관련자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기사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몰랐어요. 네이버나 다음도 많이 나와 있냐. 제가 이 내용에 저를 물어보고 확인할 때는 송진호는 안 나오지만 송진호 총재로 하면은 나옵니다. 총재라는 직함이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어느 회사나 책임자가 있잖아요. 사장님들도 회장님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통일부 산하의 한민족운동 지도자 연합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지도자 연합회 이사장으로서 있었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어떤 행사를 했냐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국민 대통합 기도회가 있어요. 국민 대통합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를 하냐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대종교, 유교 모든 그 7대 종단 외에 많은 종교단체가 다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국민 대통합 기도회예요. 여러분 그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기도한다는 거 혹시 있을 수 있나요? 어렵죠?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융합하고 평화회의, 또
여러 가지 국가 원로로서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종교들이 기독교도 여러 종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동시에 하기 힘든데 기독교, 불교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행사가 국민 대통합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국가를 거론할 때 국가 행사 또 국민을 대변하는 행사일 때만이 모든 종단이 참석을 해요. 국가가 하는 행사인데 불교가 참석하고 기독교 당연하죠. 그래서 이걸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국민 대통합기도의 추진위원회예요. 제가 여기에 국민 대통합기도의 추진위원회 이사장 총재직입니다. 자, 이 행사 하는데 또 요즘 코로나 때 많은 행사도 있었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어렵죠. 경기도 힘들고 안전재난 모든 문제가 있죠. 근데 코로나 할 때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민간 단체에서 야 우리 단체를 전부 다 모으자.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데 우리 단체들도 모아서 뭔가 해보자. 119 TV부터 국가 재난에 관계된 모든 단체들, 환경단체, 안전재난 모든 단체가 모여서 국가 재난 위기 대응 포럼을 했어요. 여기서 왜 하느냐? 국가 안전처 설립하자, 국가 안전 교육을 하자, 국가 재난 위기 대응 포럼이. 자, 여러분이 이걸 인터넷에 치어도 지금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장 최근에 국가 재난 위기에서 국가 안전처가 있는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경제 살리기도 있지만 안전이죠. 그래서 또 국가안전연맹의 행안부에 소속해 있는 사단의 국가안전연맹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또 임원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먼저 엊그저께 처음에 했던 것이 전국민 희망 의료 모으기죠. 자, 이 희망 의료 모으기는 어떤 것이 되냐면 IMF 때 금 모으기 하셨잖아요. 근데 금을 모을 수 없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헌옷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옷 모으기라고 하면 되는데 이 헌옷은 아파트에 가면 쓸모없이 막 버리는 거 있죠. 그건 입을 수 없어요. 옷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재활용품, 쓰레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옷은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럼 헌옷이 내가 새 옷을 사가지고 농에 넣어놨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게 새 옷입니까? 헌옷입니까? 헌옷이죠. 근데 헌옷에는 새 옷도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입지 않은 옷들, 기업이 팔다가 남은 재고들, 그것도 재고도 헌옷이죠. 결국 헌옷이라는 것은 입다 버리는 옷이 아니라 쓸모 있는 옷이에요. 새 옷이 많습니다. 기업이. 그래서 이 희망 의료 모으기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에는 종교계도 포함돼야 되고 교육계나 문화예술 다 포함이 되죠. 결국 국민 모두나 참여하는 국민 운동에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민 희망 의료 운동 본부 하시면 또 내용이 나오실 거예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 방송국 KBS 3사 방송 많이 알죠? 혹시 여기서 KBS 방송 TV 보시는 분 있으세요? MBC 보는 분 계세요? 거의 없죠? 왜? 요즘 TV 조선 트로트 보시죠? 네. 요즘에 핸드폰을 보니라고 TV 안 봐요. TV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일반 전화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반 전화 이제 골동품이죠? 핸드폰이 있을 때 일반 전화가 없어요. 대신에 방송도 마찬가지. 이 스마트 하면서 3사 방송 기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오락불에 원래 TV 조선은 정치 방송이에요. 근데 이 TV가 이 방송 프로그램에는 항상 양념이 따라요. 뉴스는 몇 번, 오락은 몇 번, 교양은 몇 번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히트를 쳤어요. 트로트로. 그러다 보니까 볼거리 있는 것들을 또 JTBC나 TV조선들이 많이 해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또 뭔가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방송을 대변을 하려고 그래요. 자, 3사 방송도 못했고 이제 놀거리 즐겁기를 했잖아요. 자, 하루 내내 놀면 지치지요. 대한민국 트로트 하니까 보고는 좋지만 그게 우리 경기를 지금 어렵게 했잖아요. 자, 그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가를 경제를 살리자. 여러분 항상 그 얘기 정치인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국회의원 돈 주지 말자, 월급 주지 말자, 싹 쓸어버려야 된다 하죠. 근데 국회의원 또 뽑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분들이 국회가 바로 가도록 해주고 항상 대안이 있어야 돼요. 자, 국회는 요즘에 이번에 코로나 할 때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국회의원들 모이면 안 되죠. 자, 국회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해야 돼요? 이번에 학교 못 가니까 뭘로 했어요? 방송통신처럼 사이버 교육을 했죠. 자, 앞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국회가 국회를 해요. 자, 사이버 국회인데 현직 국회의원과 예전에 국회의원을 했었던 분, 또 시장을 했던 분, 도지사 했던 분, 여러 단체장들이 어울려서 사이버 국회를 만들어요. 이 대표가 저 또한 이 대표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에 각각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예전에 있었냐 없었어요. 있었냐 없었어요. 이거 있었냐 없었어요. 이거 있었냐 특히나 없었어요. 이거 말은 많았지만 없었어요. 국회에서 만들었다가 못했어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이 있어요. 국회의원 300명, 보좌관 2,500명인데 국회의원은 말 많으면 밑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이버 국회는 컴퓨터를 못 하시네.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사이버 국회가 대세예요. 이걸 또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죠. 대한민국 경제 살리자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하기는 쉽지만 이거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더더구나 눈에 보이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갖고 하기는 어려워요. 말은 쉽죠. 한글로 들었으니까 한글로 이해하죠. 그런데 이걸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이런 과정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NGO 단체라고 합니다.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를 대신하는 사단법인이라고 그래요.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의 권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 대통령한테 얘기하잖아요. 신문고. 근데 100번 말해도 잘 안 통해요. 근데 사단법인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그 경제 활동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의견을 공문으로 쳐서 대통령님 이거 정책으로 만들어요. 국회의원 이거 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공문을 보내요. 이게 정책을 제안하는 단체들이 바로 NGO 단체예요. 자, 여러분 그 요식업 협회 있죠? 식당을 가려고 보면 식당 개설할 때 간이 세금자는 자기 마음대로 낼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업자 있죠? 일반 사업자를 점포 개설을 하려면 요식업 협회에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그 요식업 협회가 정부예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요식업 협회 할 때, 그 점포를 할 때 여러분 여기 식당이나 하신 분이 있으면 잘 하실 거예요. 요식업 협회에서 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 정화조죠. 화장실 용량이 되냐 안 되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안 해주고. 가게 크고 적고가 아니라 사람들 왔을 때 정화조가 있느냐 없느냐를 요식업에서 해줘요. 이게 권한이 엄청 크죠. 자, 장애인 단체 있어요, 여러분. 사단법인 장애인 복지단인데 이거는 이것처럼 사단법인 단체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건축 허가를 받죠, 여러분. 아파트 짓고. 그러면 장애인한테 가서 옛날에 소방, 경기, 안전을 했는데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 대한 필증을 받아와야 돼요. 그럼 장애인 필증이 없으면 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럼 이 단체도 엄청 커져버렸죠. 자, 이러한 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하는 단체를 NGO 단체라고 해요. 정부와 국민의 중심에 가운데 있는 역할. 그러니까 국민이 백날 얘기해봤자 안 들어줘요. 이 단체들이 중간 역할을 하면 민원 이전의 정책 제안자예요. 반정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의견 소통해서 정책을 하는데 아주 큰 장점이에요. 자, 이거를 NGO 단체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사회단체예요. 사회단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경제력은 바로 미라클시티예요. 여러분이 아는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저는 미라클시티라는 것은 우주 로봇 영상 테마파크 이전에 100만 평을 개발하는 여의도 정도를 개발하는 부동산 업자예요. 여러분이 건설업체라고 알죠? 건설업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집 지을 때 내가 땅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주문자가 있죠. 그걸 건축주라고 하죠. 건축주를 시행자라고 그래요. 근데 건축주로부터
공사 몇 층 지어줘라 해서 공사하는 사람 있잖아. 실제 공사하는 사람. 이걸 시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건설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를 나누는데 저는 시행사예요. 근데 시행사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시공사를 부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시공사 공사만 주면 되는데 시행사는 뭐를 해야 되냐? 땅을 사야 돼요. 허가를 내야 돼요. 이 사람이 건물 지어주면 분양을 해야 돼요. 그럼 시행사가 더 커요? 시공사가 더 커요? 시행사가. 자, 시행사가 모든 도시 개발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건설업체는 삼성, 현대 큰 건설업체죠. 자, 아파트 여러분이 사는 삼성 아파트 있죠, 레미안. 그럼 그 삼성 아파트의 건물은 삼성이 지었죠. 삼성 레미안으로 이름을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지어갖고 돈을 수익이라고 하죠. 이익금 누가 벌어가요? 삼성이 아닌 건축주 시행사가 벌어가요. 근데 시행사 여러분이 아나요? 몰라요. 시행사는 그날 행사하고 사업해서 종료되면 끝나는 거고 시공사는 계속 누적 그래요. 오늘 내가 이 동네에서 1000세대 저쪽 대 1000세대에서 어떤 시공 능력 평가락에서 계속 내가 실적을 쌓아야 돼요. 자, 저희는 시행사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희한한 시행사예요. 여러분 100만 피 여의도를 개발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여러분 오늘 송진호 처음 봤죠? 근데 송진호가 여의도 지금 100만 평이면 여의도가 76만 평이에요. 근데 송진호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송진호가 여의도를 개발을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몰라요. 예, 근데 삼성에서 삼성건설에서 한다. 현대건설에서 한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쉽게 믿죠. 자, 송진호는 여의도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어. 세무야. 근데 이거 삼성 하니까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건 이거지만 실제는 어떻게 하냐? 이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송진호가 있어. 이 삼성이나 현대 시공사는 이 개발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이해 가시죠? 시공사는 허가돼서 내 같은 사람이 주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말로 갑질을 할 수가 있죠. 갑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라클 시대는 시행사야. 그런데도 또 하나 특성을 갖고 있어.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이름 있는 회사만 많이 개발을 하잖아. 공사를 따잖아요. 근데 1군, 2군에서 우리나라에 한 12,000개 전체 개수가 한 5만 개 돼요. 조그만 기업까지. 10,000개 정도인데 거기에서 1등에서 100개까지를 1군이라고 그래요. 조금 200개까지를 2군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3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지역은 1등에서 200개를 A급이라고 해서 시공사 1군이라고 해요. 그럼 요 기업들만 대한민국 건설은 다 먹여 살려. 나머지는 오다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고 공사를 못해요. 그래서 대기업은 계속 발전하는데 나무는 죽어가요. 그런데 우리 미라클 시티는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아까 1군, 2군, 3군 이거를요 균등하게 싹 갖다가 100개를 모아놨어요. 언제? 공사가 있어서 공사시키는 게 아니라 공사시킬 것을 대비해서 100개 기업을 다 묶어놨어요. 그걸 미라클시티 건설 사업단이라고 해요. 미라클시티는 시행사죠. 시행사고 여기에 미라클시티 건설 사업단.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시공사예요. 나는 시행사인데 내가 앞으로 건물을 짓기 전에 공사를 줄 업체들을 100개를 묶어놨어요. 자, 삼성이 혼자 하는 거 하고 제가 말한 미라클 건설 사업단하고 누가 공사를 더 큰 걸 할 수 있겠어요? 미라클시티 건설 사업단이에요. 자, 저는 아까 여러분이 여의도를 하더라도 송진을 못해. 삼성은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법으로 가니까 송진을 하되 이걸 못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완을 해놨어요. 송진을 시행사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실제로도 시공사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 건설사를 100개를 다 묶어놨어요. 서로 경쟁 업체인 건설사를 묶어놓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다 묶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것들을 시공사를 다 묶어놨냐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개발 때 토지를 매입하죠. 그럼 토지를 설계가 있어야 돼. 어떻게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을 기술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건물을 어떻게 사겠다는 설계사라고 해요. 자, 여기를 설계라면 공사하는 시공사가 있어야죠. 시공사 있는데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은행이 필요하죠. 자, 이거를 해서 홍보하는 홍보팀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분양팀이죠. 자, 이거를 365일 미라클시티는 다 갖춰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회사들을 다 묶어놔서 미라클시티 건설 사업단이라고. 그래서 어떤 개발도 해줄 수 있어. 돈이 없어서는 사람 금융이 되고, 시공사가 없으면 시공사 대줄 수 있고, 설계를 못하는 것은 제가 즉시 설계를 어떻게 하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능해요. 자, 이게 미라클시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100만 평을 개발하는데 현재 여러분 경기도 동두천 여기서 구로도 가는 1호선이 인천에서 1호선 마지막이 소요산이 있어요. 소요산에 동두천 있죠. 의정부양도. 거기에 100만 평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양주에도 200만 평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100만 평 개발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냐면요. 토지비만 한 1,000억씩 들어가요. 개발비는 얼마씩 들어가면 2조 원 들어가요. 여러분 토지비가 1,000만 원인데 1,00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1,000억이 제가 있어서 그 땅을 사갖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거를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하겠어요? 방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돈 1,0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있어갖고 땅을 싸다고 해서 오늘 가서 토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 세무조사 들어가.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가. 범죄 아닌 범죄자 내 돈 갖고 땅 사도 이해가 가시죠? 돈이 있어도 못해요. 근데 1,000억이 있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예치를 해놨어. 자기 돈을 저금했다고 누가 뭐라고 안 쳐. 근데 그 돈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와. 현금 대출.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 세무 조사 없어요. 왜? 은행에서 대출했으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나는 그 돈을 은행이나 이게 아니라 이 땅이 100만 평 땅이 실제 매입하는 거 내가 100만 평 곱하기 6만 원씩 해서 600억이에요. 근데 600억인데 이 100만 평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설계도를 딱딱 그려놓고 보니까 이 땅값이 얼마로 올라가냐면 10배. 실제로 6천억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600억을 놓고 6천억이 되니까 은행에서 이런 가치가 있으면 돈을 투자해줘야 안 해줘요? 뭐 때문에? 담보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개발을 해서 6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억, 6천억이 됐어. 그럼 여기 공사하기 위해서는 한 2천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투자된 게 한 3천원이다 쳐. 3천원 놓고 개발을 하니까 6천원이 됐어. 그럼 제가 얼마 벌었어요? 3천원 벌었잖아요. 내가 투입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600억 내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최고가 100억이고 좀 더 얘기하면 10억 정도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법인 설립, 자본금을 설립하는데 은행에서 이 돈을 다 끌어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해서 1차로 돈 벌었죠. 몇천억 벌었잖아요. 그럼 요 빌딩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조 들어가는 걸? 그럼 이 빌딩들은 아까 말한 삼성에다가 너 이거 책임지고 지어. 네 돈 들어갖고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5천억, 3천억, 5천억 하니까 이게 3조 원이 되는 거지 제가 부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시공사가 5천억 들어서 이게 1조 원이 됐어. 그러면 남은 이익이 5천억이죠. 이건 누구 거예요? 저 거예요. 시공사는 지돈 들어가고 해갖고 공사비만 가져가야 되고 저는 여기서 남은 돈이 내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초기에 넣고 땅값에서 벌어들이고 여기 공사에서 또 돈을 벌었죠. 자, 돈이 어마어마 벌었죠. 이게 미라클시티예요. 자, 돈이 땅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시중에 10,000평을 여기 동네에서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면 집을 짓는다고 평균 200만 원 이상, 100만 원을 짓는다고. 그럼 10,000평이면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평일 때는 땅이 10,000원에서 20,000원. 여기야
앞으로 투자한다면 100만 평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게 미라클 시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냐? NGO 단체 하면서 돈이 필요로 해요. 경제력이. 자, 사회 단체장을 하면서 경제력을 하고 있는 게 저 미라클 시티예요. 이 중심에 송진호 저 자신이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접목될 것. 자, 미라클 시티를 제가 여러분이 저를 알거나 어떤 회사 할 때는 송진호 총재라고 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주겠습니다.